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현재 테슬라 주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테슬라 일에서 투자를 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방송 촬영 시간이 새벽 5시 반에서 6시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 주총이 5시부터 시작돼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Q&A가 중요할 것 같은데 Q&A 시간은 저의 방송 촬영 시간과 맞지 않아서요. Q&A가 끝나면 내일 아침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현황에 대해서 PT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위주로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테슬라가 131만 대 정도를 인도를 하면서요. 역시나 가장 큰 EV 메이커로 등극을 했습니다. 글로벌 1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등은 BYD라고 할 수 있겠고요. 3등은 폭스바겐, 4등이 현대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EV를 100만 대 이상 판매한 기업은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BYD도 100만 대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를 우리는 모든 카 메이커들이 100만 대 이상의 EV를 판매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무튼 이러한 성장 추세라면 EV의 전성시대는 머지않아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 역시 더 큰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또한 테슬라는 카메이커 시장 내 가장 좋은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OP 마진율,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7%에 이르렀었는데요. 벤츠나 BMW보다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차이점은요, 테슬라는 EV만을 만들어서 17%의 영업이익률을 올린 것이고, 다른 경쟁사들은 대부분의 수익이 내연기관에서 나왔어요. EV를 만들면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도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수익성 있는 EV를 만들어내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일론 머스크는 매크로 상황을 잘 예측하고 잘 맞추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요, 12개월 안에 글로벌 경제 상황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향후 1년 내에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그가 미국 연준에게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번 5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하자 크게 실망감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이런 예측에 따르면요, 정말 1년 이내에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다시 한번 고금리가 차량 판매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요, 차량을 할부 또는 대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파이낸싱을 통해서 사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금리가 내려가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 턴어라운드 되면 테슬라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어려운 상황, 현재는 힘든 상황이죠. 힘든 상황에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매크로 상황이 턴어라운드 되면 여태껏 투자한 그 노력,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는 최근 이 자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늘리고 있어요. 자, 모델 3가 대량 양산이 된 시점부터 계속해서 플러스 현금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고, 모델 Y가 이에 더 힘을 보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작년 기준으로는 7.6빌리언에 달하는 프리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낸 테슬라였습니다. 자, 우리 돈 현금 한 10조 원 정도의 순현금 흐름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자, 현재 테슬라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이런 의견에 따르면 현재가 정말 주가의 바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를 잘 견뎌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귀뜸을 해준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의 테슬라의 강점으로는 역시 운영 시스템을 들 수 있겠어요. 테슬라는 차량 판매에 있어서 D2C, 그러니까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를 적용한 최초의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딜러망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을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고객 경험에 관련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마진율 향상뿐만 아니라 고객 데이터에 적극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객 친화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한 마케팅과 분석과 인사이트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공장 내부 소프트웨어라든지 서플라이 체인부터 물류, 그리고 배송과 차징, 서비스, 인슈런스, 보험이죠. 그리고 직원들 관리까지 이러한 전체적인 내부 소프트웨어를 외부 서드 파티에 맡기지 않고요. 내부적으로 개발해서 활용 중에 있어요. 우리가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는 SAP라든지 MES라든지 이런 ERP 시스템을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테슬라 자체적으로 잘 맞는 내부 소프트웨어를 쓰기 때문에 그 운영 효율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테슬라의 숨겨진 강점이라고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가 강조를 하고 있고요. 모델 Y에 대한 칭찬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EV 시장의 가장 큰 시장으로는 미국, 유럽, 중국을 둘 수 있겠죠. 중국부터 보자면 올해 1분기에 베스트셀링 SUV에 뽑혔습니다. 제일 많이 팔린 SUV였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중국 내부 로컬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연기관 포함해서 전체 시장에서 아직 1등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연기관 포함했을 때 SUV 시장에서는 1등이라는 것이고요. 유럽은 전체 시장에서 1등입니다. 1분기에 베스트셀링 Vehicle of Any Kind라고 적혀있죠. 1분기 유럽 베스트셀러는 모델 Y였고 미국은 역시 픽업 시장이 크죠. 하지만 논 픽업 시장에서는 1분기에 테슬라가 1등을 했습니다. 모델 Y가 내연기관 포함해서 가장 많이 팔렸다라고 지금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모델 Y는 올해 2023년에 글로벌 베스트셀러 차량에 등극할 것이다, 잘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 100만 대까지도 판매가 예상이 되는데 100만 대가 넘어가면 세계 1위 차종에 등극할 수 있습니다. 뭐 코롤라라든지 미국 유수의 픽업 트럭들을 제치고 1등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라브4라든지 이런 차량들을 제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정성 역시 베스트셀러에 등극할 만한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 Y와 모델 S의 유럽 엔캡 세이프티 테스트에 따르면요, 98%의 안정성을 가지면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니오 ET7이 95%로서 2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2% 차이 나는 안정성까지 올리겠다, 100% 만들겠다, 테슬라 차량 안에서 사람이 죽는 일은 없게 하겠다라고 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성을 향상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고요. 저번 인베스터 데이 때도 얘기한 부분이지만 모델 3의 전체 운영 비용 차량 가격 포함했을 때요, 토요타 코롤라에 필적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5년 동안 6만 마일을 달렸을 때 토요타 코롤라랑 비슷한 그런 운영 비용, 사용 비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차량 가격만 봤을 때는 모델 3는 BMW 3 시리즈나 5 시리즈랑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요. 모델 3는 BMW보다 훨씬 낮은 그런 운영 비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토요타 코롤라에 비교할 만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아반떼 정도의 그런 6만 마일을 뛰었을 때 운영 비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 두 번째로 충격적이었던 건요, 일론이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연간 500GWh까지 ESS 매출을 달성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메가팩이죠. 메가팩의 이 매출액 발전 속도가 자동차 판매보다 더 빠르다라고 합니다. 2021년에는 한 4GWh의 메가팩 판매를 달성을 했고, 2022년 작년에는 한 6.5GWh를 달성을 했어요. 성장률이 50%가 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올해는 이것보다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일단은 라스트롭 공장에서 40GWh에 달하는 캐파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상하이에는 또 다른 40GWh의 메가팩 공장을 건설할 예정에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80GWh가 되는데요. 작년에 6.5GWh밖에 안 됐으니까 올해는 최소한 20GWh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뛰는 거예요, 매출이. 그리고 20GWh만 판매를 하더라도요, 테슬라 한 개 분기 자동차 판매 실적과 필적할 만한 그런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500GWh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20GWh에서 500GWh까지 가면 매출액이 20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상당히 롱텀이긴 해요. 하지만 상당히 장기 전망이 밝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어마무시하게 필요한 것이죠. 최근 테슬라는 텍사스에 리튬 정제 시설 기공식을 거행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이 될 것으로 지금 사진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현재 미국 IRA법에 따르면 배터리 광물이라든지 배터리 부품이 미국 내에 생산이 되어야지만 100%에 달하는 EV 보조금 7,500불이죠. 7,500불은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배터리 광물을, 그러니까 배터리가 만들어질 때 정제된 리튬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장이 필요하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배터리 정제마저 직접 하는 회사는 카메이커나 테슬라가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텍사스 정제소에서는 연간 60GWh가 해당하는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튬 리파이너리, 리튬 정제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가 멕시코도 빼놓을 수 없겠죠. 기가 멕시코에서는 Manufacturing Next Generation Vehicle이라고 되어 있죠.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차종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티저 이미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카로서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There are two new product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분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제품은요, 디자인과 제조 기술 모두에서 업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정확한 이미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에 대한 기대는 이번 주주총회에선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차종은 아마도 컴팩트 SUV나 밴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컴팩트 SUV는 바로 25,000불에서 30,000불짜리에 달하는 그런 해치백 모델이 될 것 같고요. 밴 같은 경우는 사이버트럭 바디를 활용한 그런 차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예상되는 건 로드스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넥스트 제너레이션 카이기 때문에 로드스터보다는 컴팩트 SUV 해치백 25,000불짜리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자, 그 모델이 바로 이 기가 멕시코에서 대부분 생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가 약속하기를 연간 2천만 대 판매까지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원대한 목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냥 서슴없이 정말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요타나 폭스바겐이 1,000만 대 가까이 연간 판매를 하면서 세계 1위 카메이커의 자리에 등극한 상황인데요. 테슬라가 연간 2천만 대를 판매하면 군계 일학이 될 수 있겠죠? 2등과의 격차가 거의 1,000만 대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어마무시한 정말 2등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 주가는 진짜 지금보다 10배 가까이도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야 될 게 바로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본 동영상 가장 초반에 옵티머스 로봇들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곧 있으면 이 로봇들이 테슬라 생산 현장에 투입이 될 것으로도 여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 팀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일론 머스크의 멘트가 많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옵티머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자, 이 옵티머스는 아무래도 사람 한 명당 한 대 정도는 보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인류가 지구상에 70억 명, 80억 명 존재를 할까요? 인류 한 명당, 인간 한 명당 한 대의 옵티머스를 갖게 되면은 70에서 80억 대가 판매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에 더불어서 100억 대, 200억 대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장에서 이렇게 활용되는 옵티머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200억 대도 진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 한 명당 한 대씩 가져가고 인류가 한 80억, 100억까지 인간이 증가한다면 인구가 증가한다면 진짜 200억 대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미래 가치가 이 옵티머스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은 역시 연내에 나올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말에 출시가 될 예정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일 아침에 Q&A를 포함해서 좀 더 자세한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미국장을 잠깐 요약을 해보자면요. 오늘은 미국의 소매 상황을 잘 알아낼 수 있는 홈디포, 미국의 건축 자재라든지 실생활용품을 파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창고형 생활용품 마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회사의 실적이 매출액이요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홈디포는 다우지수 30개 종목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에 더 큰 하락이 있었고요. 나스닥은 오늘 그래도 보합권의 모습이었는데 장 막판에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바이든과 메카시 하원 의장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전이 없었어요. 바이든은 이제 오늘 일본에서 있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시아 순방 일정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일정의 단축을 시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빨리 돌아와서
다시 한번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장막판 실망감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로레타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역시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다우와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AMD, 구글, 아마존 위주로, 그러니까 나스닥 소수 대형주 위주로만 오늘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의 대형주 AI 관련된 주,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그래도 최근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12,300선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다지 뭐 바람직하지 않은 장세입니다만 빅테크 위주의 투자에 나서고 있는 한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은 모습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12,300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희망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언제든지 이 12,300 이하의 박스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건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 6월 14일에 있을 FOMC는 금리 동결 전망이 높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금리 동결 전망이 75.3% 확률이었는데, 금일 로레타 연은 총재가 안 좋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확률이 올랐어요. 그래서 금리 동결 확률이 지금은 82.6%입니다. 뭐 홈디포의 실적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면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지지부진해서 뭐 이 확률이 오른 건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확률이 올랐으니까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겠는데, 다음 달에 금리가 동결이 되면 주가가 한 차례 크게 뛰어오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시장 참가자들이 단기적으로는 크게 환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1년 안에는 경기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롱텀으로 좋은 성장주 투자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주주총회가 있으면서 테슬라는 시간의 거래에서 한 168불 정도를 현재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한 150불대 초반에서 한 178불대 사이에 박스권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178불 넘어서서 한 뭐 190불대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주가 상승 궤도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약세인 모습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대할 만한 건 연말에 뭐 사이버 트럭 출시라든지 연준의 피봇이라든지,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1년 안에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점 잘 참아내면서 잘 인내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